자, 오늘 비출레이의 키워드는 인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과 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인연을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 관계라 그랬죠. 그죠? 관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관계라는 것은 이원성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관계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 그럽니다. 오해라 그러고, 어떤 갈등과 오해와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불편한 관계, 이런 불편한 관계를 인연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인연, 악연, 그러면 좀 잘 만나는 관계를 선연, 좋은 인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를 알아라는 거지, 나를 이해하라는 거지, 인연을 잘 알아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를 알아차림, 진리에 대한, 그러면 인연은 어디서 생기냐? 인이라는 것은 원인이고 연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이죠. 그죠?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렇게 연기법. 그러면 이 모든 인연의 관계는 초점이 뭐예요? 나입니다. 나. 그럼 인연이 왜 생겼는가? 나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그럼 나 없으면 인연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 모든 인연의 시작은 누구냐? 인은 누구냐? 원인은 누가 제공하느냐? 나예요, 나.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 이게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든 인연은 원인은 어디냐면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현대로 본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인연이라는 것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면 인연이 우리는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이 삶이란 이원성의 세상에서 관계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연은 성장을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흡수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하는 목적이 성장이 초점입니다. 이런 성장 상태를 잘 만나고 관계를 잘하는 걸 갖다가 성숙하다 그래요. 성숙함.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고 어떤 사람을 잘 못 만나고, 만나면 갈등하고 부딪히기만 하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미숙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인간의 삶이, 모든 삶의 초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의식을 성장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인연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만드는 것도 나고 인연을 없애는 것도 나지, 저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는 언제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다. 그런데 이 외부에 있는 그대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은 누구냐? 난데, 나의 어떤 것이 문제를 만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연은 나의 욕망이 만듭니다. 반대로 하면 나의 두려움이 만들어요.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이 아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되어서 인연이라고 할 그게 없어요.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이 인연이 붙잡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연이 얽혀 있다. 얽혀 있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얽히듯이 인연이 지금 안 풀리고 꼬여 있는 거야.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잘 안 돼. 저 사람하고 뭐 말만 하면 꼬여. 불편해. 뭐 쳐다만 봐도 불편해. 얽혀 있다는 거예요. 막 실타래가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풀리는 실마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풀라고 하면 더 얽혀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악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악연은 풀려고 하지 말고 떨어지는 게 좋아요. 풀려고 달라들면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악연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거리를 두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인연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안 맞으면 저 사람과 좀 떨어져라. 집 나와. 지금 인연이 너무 꼬여가지고 못 푸는 거야. 우리 아노고 동생하고 못 풀어. 집 나와. 집 나와가지고 떨어져 버려. 회피가 아니지. 이것도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풀 때 이제 이 거리를 두면서 이것을 뭐냐면 도망치는 거나 어떤 참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참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인연에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삶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이렇게 이 성장을 다른 말로 창조라 그러고 뭔가를 이제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창조해 보는 건데 우리는 창조주죠. 만들어 보는데 이 인생에 만든 이걸 갖다가 드라마라 그래요. 성장 드라마, 창조 드라마.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연이고 이거 다 주연이야. 안호는 자기가 딱 당연히 주연이겠지, 그지? 나는 엑스트라고, 그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다 주인공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창조하고 있어요. 창조해서 이 드라마 안에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 만들고 경험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성장할 게 있단 말이에요. 경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어떤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호가 이제 이렇게 직장에 가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을 인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역할로 얽혀 있는 거죠. 지금 역할로 얽혀 있는 거예요. 같이. 인연이 지금 얽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역할이 아니라 초점이 어디 있어요? 역할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배움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배움, 이 드라마 속에서 뭘 배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인연이 되었어요.
이 인연이라고 하는 역할 속에 들어가서 서로 찌지고 뽑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 것에 무엇을 알게 되었고 나를 무엇을 배우게 됐냐는 거야. 이 배운 과정들을 성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할 속에서 인연의 이걸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역할 속에서 나는 피해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로만 있고 이 역할의 주도자가 자기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배움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런 모든 인연의 지금 이걸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인연을 주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인연을 끊겠다고 하면 끊어낼 수가 있다고. 더 이상 이 인연은 안 하고 싶어. 지금 이번 생에서는 끝!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끊는 거는 여러분들의 뭐예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과 내가 한번 더 열심히 한번 더 만나고 싶다. 한번 더, 좀 더 찌지고 뽑고 한번 하고 싶다. 얽혀 들어가고 싶다. 에이, 그래서 결혼해볼까? 고마마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볼까, 고마. 그러면 뭐야? 더 얽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얽혀 들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안 배우게 되면 계속 갈등과 오해가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과 오해는 왜 쌓이겠어요? 내 욕망과 두려움이 계속 투사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결국은 우리는 인연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것들. 그래서 인연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저 인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거기서 내가 뭘 배우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면 인연이 끝납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너무 막 악연이야. 지긋지긋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야 딱 잘라내고 악연을 갖다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그걸 견뎌내는 힘과 그 다음에 스스로 홀로 서려고 하는 의지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악연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악연은 왜 악연이 되냐면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기대나 지금 바라는 게 바람이 크단 말이에요. 상대한테. 이걸 못 놓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저 상대를 통해서 지금 이걸 채우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채우려고 달라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데 안 주네. 안 주네. 그러니까 뭐예요? 안 주면 그래. 너는 안 주는 사람이군. 그래, 됐어.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쩌든지 저놈한테 달라는 거야.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럼 너 저 사람 받지 마. 이쪽한테 받아. 저 잘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받지. 왜 안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받냐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고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잘 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하면 잘 주겠지. 근데 참 이게 꼬이는 거야, 인연이. 우리 아들하고 어제도 나는 솔로 남녀들 나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6명이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이쪽 사람은 이걸 좋다고 하는데 저쪽 사람은 저쪽을 또 좋아해.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끌리고 꼭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그 매달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와, 이게 참 진짜 보면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너무 웃기는 거야.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있으면 편안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지금 매달리냐는 거야. 굳이 저 사람한테 달라는 거야. 저 사람이 좀 더 이쁘게 생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성격이 좋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욕망에 붙잡혀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거,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욕망이 아니고 그냥 뭐냐면 일반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일반 사람한테 별로 안 끌리고 그것을 좀 예쁘고 좀 뭔가 남자가 멋있고 이러면 그거 다 모르니까 그쪽에다가 전부 다 막 몇 명씩 매달려가지고 막 그거 얻으려고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계속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두려움을 집착하지 않고 놓아가는 거예요. 계속 놓아가면 인연이 점점 줄어듭니다. 인연이 자꾸 없어져요. 왜냐하면 인연을 만들면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요. 인연이 없는 게 좋아, 사실은.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인연이 없어. 뭐 집착하는 것도 없고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러지, 가는 거 막 하고 안 온다고 막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욕망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거는 잘 잡아주면 되고 가는 거는 잘 놓아주는 것이 그냥 뭐예요? 오고 가면서 자유로움, 이것이 우리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연일 안에서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거는 안 잡아줘! 오는 거는 자꾸 밀어내. 가는 거는 또 잡으려고 또 막 매달려! 그게 거꾸로 계속하는, 거꾸로. 이 법칙에 어긋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연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뭘 배워요?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법칙대로 사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든 어떤 것든지 간에 법칙대로 하면 인연이 저절로 풀리고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면 이 법칙을 무시하고 법칙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인연이 얽혀 들어가고 악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연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법칙에 어긋나 있는 것, 내 안에 들어있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런 무의식에 있는 것이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인연이 되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솟아나게.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모든 인연은 내 거다. 모든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건 다 내 것의 투사다. 이 세상은 다 내 것의 투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 거는 내가 책임지면 되고 상대 것은 상대가 책임지면 된다. 그래서 인연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한다. 부모 누가 선택했을까?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거야. 아씨,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났을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자기 내면의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여러분 앞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선택했다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연을 이렇게 보면 좀 안 좋은 인연이 있죠. 악연이라 그러는데, 이런 악연이 있을 때 안 좋은 관계, 좀 이게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인연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인연이 악연에 이렇게 들어가면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 장으로 이래 본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어떤 생각이 저절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저절로 싹 올라온다고. 그런데 이게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 안에 들어있던 거야. 내 안에 깔려있던 거야. 좀 바닥에 이렇게 물로 치면 찌끄레기가 이렇게 깔려있는 거야. 근데 평소에 이렇게 보면 깔려있다 보니까 물이 맑은 것 같아. 물이 맑은 것 같은데 한번 툭 부딪히는 순간에 뭐예요? 쫙 올라버리는 거야. 올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찌끄레기가 쫙 올라올 때 이 상태를 뭐냐면 악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연이 올라올 때 감정이든 일어나는 생각이든 빠지지 말라고, 붙잡지 말라고. 붙잡지 않는 게 이제 뭐예요? 알아차림이죠. 아, 이런 감정이 올라오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네.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올라오는 순간에 여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빠져버리면 인연을 못 풀어냅니다. 인연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진 상태에서는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올라오면 이 감정을, 왜 이 감정이 일어나지? 생각에, 이 생각이 진실이야? 이 생각이 왜 일어나는 거야? 나 왜 이런 생각하지? 이렇게 뭐예요?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 이렇게 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연을 딱 만나는 순간 확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확 밖으로 던져부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아우, 싫어. 아우, 저 사람 기분 나빠 죽겠어.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이 인연을, 자기 안에 있는 실타래를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연 속에서 인연이 나에게 이런 악연이든 어떤 것이 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뭘 배우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인연이 오는 거지? 지금 뭘 배우라는 거지? 지금 이 생각을 가져요. 도대체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거 왜 이런 인연을 만들어졌을까? 아, 내가 아직 좀 뭔가 좀 부족한 게 뭐였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질문해 줘야 되는데, 바깥을 통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 또 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을 이렇게 하되, 얽히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연이든지, 지금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집착이 고통이죠. 지금 이 집착을 놓아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어떤,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든, 여러분들이 또 남자, 여자를 만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지, 어떤 그런 집착함이 좀 이렇게 자꾸 떨어져야지 고통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집착함이 클수록 인연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악연들은 집착이 엄청 심한 사람, 집착이 엄청 강한, 완전 스토커처럼, 그 집착이 크면 클수록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안에서 지금 이런 집착이 클수록 악연이 크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와, 나는 이 사람하고 진짜 좀 뭔가 내 안에서 지금 악연이구나. 지금 이걸 자기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상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지 인연을 해결하는 것이지, 상대와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아니면 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인연이 이제 어떤 것들 찢어지고 뽑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저 사람과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가 와. 그때는 이제 집착감이 없어질 때거든. 그때 이제 뭐예요? 탁 떨어진다 한다고.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이제는 이렇게 찌지고 볶고 안 하고 싶다. 이거 의미 없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또 괴로워받고 이거 뭔지를 이제 봤어. 알아차렸어. 이렇게 하면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연을 해결하는 것은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생기면 인연은 쉽게 풀려버린다. 그래서 인연이 많이 풀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인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맺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세상을 이제 안 살아도 돼요. 그래서 아직 내 안에 욕망과 두려움이 많으면 인연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욕망이 많을수록 저 사람도 잡고 싶고 저 사람도 잡고 싶고 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두 명을 사겨. 아, 엄청 피곤하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 시간도 용도 쓰고 막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오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막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그렇게 인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괴롭지만.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의식이 자꾸 성장할수록 주변의 인연이 자꾸 줄어들고 집착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홀로 서게 돼요. 홀로 딱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연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를 깨달은 상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런 오고 감에 대해서 붙잡을 게 없다. 그냥 나는 나로서, 나의 존재 자체로서 괜찮아. 만족스러워.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 이런 걸 우리는 행복이라 그럽니다. 행복은 내 욕망을 가지고 인연이 잘 돼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호는 계속 그걸 꿈꾸고 있지. 그거는 뭐냐면 악연이야. 고통이라고. 애착이 심한 만큼 없어졌을 때 엄청 집착이 심해. 엄청 너는 얽혀 들어가려고 그래. 자꾸 상대를 얽으려고 그러거든. 네가 마음에 들면. 근데 사모님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게 깨달으면 친구도 없어지고 뭔가 친구는 있지.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에고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에고는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깨달은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서 이제 세상에 빛이 되고 에너지가 이렇게 도움이 돼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에고는 계속 끊임없이 행위를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에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살려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내면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나는 더 최고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이제 의식이 높아지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는 별로 없고 보살의 마음이죠. 사람들이 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내하고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질문 있는 사람.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한 여성분 계신데 제 안에 이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40대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40대들한테는 제 안에 게 안 올라오는데 이 사람한테 유독 올라와서 어떤 게 올라오냐면 이 사람은 뭔가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이 틀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러 가면은 제대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걸 얘기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은연중에 느껴지는 뭔가가 약간 저를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조카처럼 좀 가르치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게 이 사람 배울 그게 안 돼 있는데 내가 굳이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게 들면서 저한테 뭐 가지러 오면은 그거는 난 모른다.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 안에서 이 느껴지는 거를 그냥 눌러놓고 그냥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 부분이 참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불편한 거.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게 올라오는 거거든. 근데 올라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어떤 감정인 것 같아? 넌 이렇게 왜 안 받아줘? 내가 이걸 그냥 서로 잘 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너 거를 주잖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고 이걸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안 받아주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왜 안 받아줄까? 왜 안 받아주겠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지. 너는 지금 상대의 자유의지를 지금 존중하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받아들여. 근데 이렇게 우리는 아니 이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왜 안 받아들이지? 이게 불러가 제발 좀 안 받아들이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친절하려고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친절하는 것이 법칙에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법칙을 알고 있는 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지금 해소를 못 하고 있다는 뜻이지. 지금 내 안에 그지? 이게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에너지야. 그럼 나도 옛날에 이제 뭐예요? 내가 옳아. 친구한테서도 그렇고 어떤 걸 할 때 내가 옳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는 거야. 상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공부야. 상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래, 알려주고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상대의 자유의지에 맡겨놓고 나는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가르쳐 준 것을 저걸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를 보면서 지금 저걸 판단하고 있는 나 이런 걸 내려놓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자기 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직속 후임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틀리면 또 반복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막 설득하려고 기분 안 나쁘게 방어 덜하게 내가 이거 실수해봐서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서는 아니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냥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겠어. 우리 매일 해. 왜 안 받아들이지?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그걸 봐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내 것을 닦아나가는 공부거든. 그러니까 너가 그걸 반복하면서 상대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걸 계속 닦아나가야지. 계속 친절하게 하면서 너 안에서 지금 뭐냐면 자꾸 이렇게 저거 틀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그걸 네 안에서 닦아내야지. 그게 진짜 닦는 공부야. 그 말씀을 해주신 걸 기억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안에서 약간 이 차크라에서 검게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하기 싫다라는 그게 있어서 계속 탐구를 하려고 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 이 차크라의 에너지는 이때까지 네가 남들한테 맞춰가면서 남들이 해결해 줬는데 내가 이제 와서 왜 해야 돼? 이렇게 책임지기 싫다.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는 게 크게 일어나는데 근데 이게 왜 책임지기 싫지? 하면 그냥 주장하는 그 저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관계나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있는 차크라에 들어있는 정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올라온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일어나는 이것을 이제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는 계속 일어나는 걸 닦아야 돼.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 내 안에서 이 차크라에서 책임지러 싫어하는 이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익숙한 에너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들리더라도 이 에너지가 알아차리는 거야. 이게 이 차크라에 들어있는 업식의 에너지군. 그래,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그래, 네가 이제 올라오는 건 놔둬라. 올라오는 건 가만히 놔둬. 이걸 싸우지 마. 이것과 싸우면 여기에 빠져버린다고. 그럼 이게 안 올라오고 겉으로만 처리하는 거랑 이걸 보면서 처리하는 거랑 다른 이 소리와 이 에너지를 알아차려서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이 에너지를 해결하는 거지.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당연하지. 그럼 이걸 이유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업식이라는 거를 알고 그냥 업식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업식의 소리는 하나씩 이렇게 써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게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는 책임지기 싫어. 뭐 어린애도 아니고 그지. 뭐 이렇게 내가 왜 해야 돼. 저 사람들이 나빠. 이런 거 하면 그지. 아니 지금 나이 처먹어가지고 왜 지금 말 안 하나. 막 올라올 거다 말이야. 그런 소리가 막 속에서 막 올라온다고 이게. 근데 그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기는 거야,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이렇게 끌려가 버린다고. 마치 그 목소리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너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 목소리를 잡아버리면 이제 일하기 싫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제 나는 이게 네가 업식인 걸 내가 알았어. 네 지금 그런데 안 따라가.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내 갈 길은 갈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에너지가 점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 이게 해결책이라고. 이걸 붙들고 하기 싫은 거 그래. 왜 하기 싫다 그래?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업식이 일어나네. 그래, 니는 많이 일어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하면 일어났다가 계속 이제 힘을 점점 잃는 거야. 근데 이걸 눌러버리면 나중에 이제 눌렸다가 나중에 튀어나온다.